오늘 캠퍼스 24에서는 꿀알바에 도전하라!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현장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지향하는 대구대학교를 만나봅니다. 대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캠퍼스 24의 열정 MC 김성원입니다. 명랑 MC 조윤경입니다. 예전엔 꿀참외 꿀수박처럼 아주 달달한 뜻으로 꿀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요즘엔 그 의미가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좋은 정보하면 꿀팁, 아주 재미있는 것을 보면 꿀재미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리고 윤경 씨처럼 고운 피부를 보면 꿀피부라고 하겠죠? 어머, 고맙습니다. You're welcome.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조건이 좋은 아르바이트를 두고 꿀 알바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 캠퍼스 아디슈 코너에선 대학생들의 꿀 알바에 대해 살펴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름방학 대학생들은 어떤 아르바이트를 선호할까요? 학원이요. 카페 알바 같은 거. 호프집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일반 당구장 같은 거. 문어도 아르바이트, 미술학원. 한 취업 사이트에서 조사한 바로는 편안한 근무 조건, 높은 급여를 선호했는데요. 여름방학을 앞두고 대학생들에게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가장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 1위는 사무보조가 차지했고요. 그리고 매장관리, 판매 서비스 알바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 바로 대학생 선호 아르바이트 1위를 차지한 관공서입니다. 근무 조건이 좋아 40명을 뽑는데 800명이 지원할 정도로 20대 1의 경쟁률을 자랑하는 그야말로 꿀알바입니다. 오전 근무 시간, 앳된 얼굴의 한 남학생이 보이는데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영상에 나오는 이제 말들을 그 옆에 이제 요 동영상 같이 올리면서 이제 옆에다가 자막을 달아줘야 돼요. 약 한 달간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맡게 된다고요. 제가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서빙 알바도 해봤는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느덧 점심시간입니다. 구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합니다. 총 40여 명의 아르바이트 학생 중 이곳 언론팀에는 대학생 2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잘했는데요? 이대로 이제 순서대로 정리를 꽂으면 돼요. 편안한 근무 환경에 급여도 좋다 보니 경쟁률도 높습니다. 행정적으로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보조하면서 행정에 대해서도 좀 배우고 앞으로 행정에 혹시 진로를 의의를 둔 학생이라면 좀 더 뜻깊은 알바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공서 아르바이트 되게 메리트도 좋고 이력서 나중에 쓸 때 도움도 된다니까는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종로에 위치한 한 카페가 있는 건물. 어디선가 다가오는 여대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디 가시는지요? 저 아르바이트 하러 갔는데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섭렵했다는 권은진 학생. 여름방학에 그녀가 선택한 아르바이트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오픈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평일에는 학업에 집중하고 주말에만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답니다. 알바생 중에 제일 잘해요. 제일 오래 했고 아침 8시부터 그리고 오후 4시까지 일하고 있어요. 시급은 얼마예요? 시급이요? 1시간당 7,000원. 근데 이제 뭐 점심이나 이런 거는 또 사장님께서 사주시고 하니까. 한가했던 게스트하우스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손쉽게 외국인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보니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아르바이트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관광 가이드 역할도 톡톡히 해냅니다. 알바도 하고 또 외국인들이랑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꿀알바인 것 같습니다. 먹을 마시물 그 산대서 병에 들어있는 거 혹시 몇 개 드리면 될까요? 각각은 2개씩, 1개씩
이곳에서의 일은 아무래도 손님들을 응대하는 것이 가장 큰데요. 서비스직으로 진로를 정하고 있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네요. 손님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방도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역시 아르바이트 고수답게 빈틈이 없네요. 요즘에 대학생들은 진짜 너무 힘들다는 걸 진짜 체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힘냅시다. 화이팅! 여름방학 실속 있는 아르바이트로 알차게 보내세요. 와, 예전엔 아르바이트 하면 과외, 서빙, 배달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요즘엔 아르바이트도 참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가 학생들에게 필수가 되고 도전해볼 만한 일자리도 더 늘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죠? 안수정 과장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바문 홍보팀의 안수정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쁘시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우선 요즘 아르바이트 트렌드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아르바이트가 많고 또 학생들은 어떤 걸 선호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용돈벌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뭐 일주일 단기 알바 아니면 주말에만 잠깐 짬짬이 이런 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면 네. 불과 한 4, 5년 사이에 알바생들 10명 중에 9명이 자신을 생계형 알바생이라고 생각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만큼 그 등록금이라던가 학비라던가 또는 생활비 목적의 생계형 알바생이 증가를 하면서 학기 중에는 뭐 파트타임을 하다가 방학이 되면 풀타임을 하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아르바이트를 바꿔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3개월 가량의 중장기직 아르바이트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게 최근의 트렌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럼 요즘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꿀알바란 어떤 걸 두고 말하는 건가요? 뭐 성원 씨의 이상형과 동생분의 이상형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상형이 서로 다르듯이 꿀알바의 기준도 서로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꿀알바의 기준도 달라질 건데요. 가령 내가 뭐 취업을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스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아르바이트들이 꿀알바가 될 수 있겠고요. 네. 또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시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고수익 알바가 꿀알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저희 직업에 걸맞는 꿀알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성원 씨는 좀 거지 알바. 네. 거지 알바. 궁금해요. 한국민속촌에 가면 네. 그 각 캐릭터들을 만들어 놓고 그 캐릭터들이 그 상시 이벤트로 돌아가면서 그 관람객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런 현장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네. 재미있는 점은 아르바이트 특성상 거지잖아요. 그래서 네. 아르바이트 시급을 받으시는데 그 시급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또 동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이렇게. 네. 한 푼 줍쇼. 그게 내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네. 동량을 하셔서 그 버신 돈을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본인이 가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인센티브네요. 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알바고 이런 것들도 좀 재미있는 이색 알바가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꿀알바라는 게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꿀알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신다면. 네, 좀 많이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알려달라라던가 아니면 또 통장번호, 아예 체크카드 현물을 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도장, 비밀번호 이런 거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주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으세요. 근데 뭐 그럴듯하게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은 개인정보를 주시면 굉장히 위험한 게 그거를 통해서 그 범죄에 악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포 통장이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개인정보는 주시면 안 되고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가입비를 내셔라, 선불금을 내라, 뭐 전화를 개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 돈은 100% 떼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을 하시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좀 작성을 해두시면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하실 수가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시는 게 여의치 않다면 개인적으로는 알바 일기를 좀 쓰셔라라고 권해드리고
알고 있어요. 알바 일기요? 네, 그러니까 SNS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 오늘 아르바이트하는데 좀 특이한 점들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알바하는 그 현장을 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이렇게 쌓아두시면 올려놓는다. 나중에 서로 분쟁이 있을 때 내가 여기서 알바를 했었다는 걸 증명을 하시는데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말 꿀팁을 많이 주셔서 성원 씨 직업이 조만간 바뀔 것 같네요. 맞아요. 네. 하나로만은 안 돼요. 네.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지만요. 아르바이트 경험이 대학생들의 앞날에 값진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서 좋은 얘기 들려주신 안수정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대학교를 탐방하는 캠퍼스 주민 코너입니다. 이번 주엔 학생과 함께 미래로, 지역과 함께 세계로 발돋움하는 대구대학교를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전 세계를 빛낼 따뜻한 리더를 키워내는 대학교. 소통과 화합으로 학생들의 꿈과 이상을 함께 설계한다. 학생이 행복한 대학, 대구대학교를 지금 만나보시죠. 지난 6월 29일 대구대학교에선 장애인 스포츠 개발 캠프가 열렸는데요.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몽골, 네팔, 스리랑카 등 총 11개국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원활한 행사를 위해 대구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자원봉사에 나섰는데요. 통역 도우미, 생활 도우미, 그리고 스포츠 훈련, 보조 도우미 등등이 자기 전공하는 학생들이 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일주일 넘게 우리 외국에서 찾아준 장애인 스포츠 선수, 손님들을 이제 이렇게 도와드리게 될 겁니다. 대구대학교의 뿌리는 1946년부터 시작됩니다. 성산 이영식 목사가 소외층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대구 맹아학원을 설립했고 이를 모체로 하여 설립된 한국사회사업대학이 1961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했습니다. 1981년에 지금의 대구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는데요.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한 대구대학교는 지금까지 특수교육과 사회복지 분야의 인재 양성에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대구대학교는 장애학생의 복지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선 장애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오면 다 해결해주는 학업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불편함이라든가 심지어는 취업 준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거기서 다 이제 원스톱으로 서비스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어요. 대구대학교의 장애학생 지원제도. 그 첫 번째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학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전문 속기사와 수화 통역사를 지원하여 학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릴 때 일반 학교를 나와서 수업 따라가기가 벅찼는데 그래서 공부도 혼자 독학으로 했어야 되는데 대학교 와서 속기 도우미 분들이나 수화 통역사 분들이 수업 들을 때 도와주셔서 좀 더 나은 학습 환경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 지원 서비스인데요. 장애 학생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해 생활도우미제를 운영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부터 학습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대학교만의 특별한 서비스가 있다는데요. 지금 책나래 서비스 할 건데 어떤 책 빌리고 싶어요? 루소의 에밀. 루소의 에밀 하면 돼요? 네. 그럼 잠시만요. 예, 중앙도서관 책나래 서비스입니다. 아, 지금 빌리려고 한 책은 루소가 지은 에밀이란 책이고요. 네네. 어디로 배달하면 될까요? 저희 지금 입지 3호관 112호에 학생이 있어요. 여기로 배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구대학교의 자랑! 책나래 서비스는 도서관 방문이 불편한 장애 학생을 위해 근로학생이 직접 책을 찾아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책 배달 왔습니다. 유정근 학생. 이처럼 다양한 지원 서비스 덕분에 장애 학생들은 학업에 매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쾌하고 활기찬 학교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데요. 특히 청각장애 학생들의 친목도모와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창설한 손누리 동아리 학생들은 능동적인 사회적 주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외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동아리도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체장애 학생 동아리 비보입니다. 비보호 동아리에선 장애인은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휠체어 공연, 저상버스 타고 목적지 다녀오기 등 자립심을 기르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를 만들고 나서 제 자신도 많이 변화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제가 앞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제 자신에게 좀 더 도전할 수 있게끔 목적이 된 것 같아요. 선진국의 더 나은 지도를 우리가 배워와야 되고, 그래서 국내에 이걸 전파하고 교육시켜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개도국에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힘들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고 또 교육하고 지도하는 이런 역할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지금부터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이 주제로 국제교류를 지금 활성화하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행복이 가득한 대구대학교 학생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대구대의 건학 이념이 사랑, 빛, 자유라고 들었는데요. 영상을 보니까 학생들 모두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소통하고 헌신하는 인재로 성장해 나갈 대구대 학생들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자, 이번에는 재미와 재치가 가득한 대학생 UCC를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문화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영화, 카툰, 코미디, 게임은 물론 광고의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더해지고 이어지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문화 콘텐츠란 영화나 음악, 웹툰 같은 콘텐츠를 단순하게 범주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모니와 화음이라는 키워드로 영상을 통해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 작품은 동국대 영상대학원 문화 콘텐츠학과 홍보를 위해 제작됐습니다. 이번 순서는 전국 캠퍼스에서 있었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대학가 소식입니다. 함께 하시죠. 올해 4년제 대학의 수시 모집 비율이 70%를 넘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197개 4년제 대학의 2017학년도 수시 모집 인원이 전체의 70.5%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12일부터 21일까지이며 대학별로 사흘 이상 접수합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전국 한의학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 연합과 공동으로 제2회 KIOM 전알련 리서치 캠프를 열었습니다. 이번 캠프는 전국 한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입니다.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 19일 인천시와 도서 특성화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서 특성화는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섬의 매력과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2017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지난 20일 쿠바의 아바나 대학교와 포괄적 학술 교류 협정을 맺었습니다. 국내 대학이 쿠바 대학과 교류 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려대는 아바나 대학교와 앞으로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긴밀한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학가 소식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더운 여름날 기침과 콧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사실은 아이고, 감기 걸리셨나 봐요. 제가 볼 때는 냉방병이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이 냉방병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이 냉방병을 막으려면 에어컨을 사용할 때 실내외 온도차가 5도를 넘지 않게 하고 따뜻한 물이나 차를 자주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오늘 캠퍼스 24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캠퍼스 24.